난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났다. 어떤 사람들은 괜한 부모 탓, 집안 탓하지 말라지만 정말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완전 흙수저가 맞다. 물론 집이 있기는 한데 지방에 있는 데다 물까지 새는 아주 낡은 11평짜리 연립주택이다. 그래서 재산의 가치도 없는 그런 곳에서 나는 부모님과 함께 평생을 살고 있다. 부모님 두 분 다 선천적으로 다리가 불편하다 보니 부업방에서 부업을 하시거나 복지사업 일자리 같은 곳에서 공공근로를 하시면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해 나갔다. 선천적인 장애가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나는 다행히 몸에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머리가 그리 좋지 못했고 굉장히 나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 기흉과 천식도 심해서 네블라이저를 달고 살 정도였다.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다 보니 학교에 다니는 동안 왕따는 기본이었고 그렇게 왕따를 오랫동안 당하다 보니 사람 대하는 것도 무서웠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속으로 날 비웃겠지? 머릿속에는 늘 이런 자존감 낮은 생각만이 가득했고 그래서 사람을 만나 대화를 하고 나면 너무나 긴장한 탓에 등 근육이 굳어서 아플 지경이었다. 가족이랑 있을 때는 괜찮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발가락 끝까지 얼어서 말 한 문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도 돈이 없다 보니 병원에 가서 상담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다. 내 나이 20살 때부터 딱 30살 때까지 장장 11년간을 그렇게 장애인 아닌 장애인으로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살았다. 알바 한 번을 안 하고 집안에서만 뒹굴었고 가끔 엄마 장 보실 때 짐꾼으로 잠깐 밖에 나가는 것 빼곤 거의 집에만 있었다. 그런데도 부모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매일 부업방 가시고 복지급여 타오시고 나 먹으라고 밥 해주시고 청소나 빨래도 다 해주셨다. 장애인 부모 밑에서 나온 아들이 장애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은 축복이라며 매일 나에게 잘 될 거라는 말을 해주셨다. 정작 나는 매일 빈둥거리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도 말이다. 부모님의 이런 헌신에도 불구하고 나는 1, 2년도 아닌 무려 11년을 인간 쓰레기처럼 살면서 꽃다운 20대를 날려버렸고 그 긴 시간을 남탓만 하며 각종 온라인 게임 그리고 인터넷 판타지 소설 등에 빠져 살았다. 그러다 막 32살이 되던 해 겨울 사건이 하나 터졌다. 그날도 평온하게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폐가 찢어질 듯한 고통이 찾아온 것이다. 급하게 응급실에 갔는데 기흉으로 인한 급격한 통증이었고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우리 집에는 여전히 돈이 없었다. 응급실 비용은 어찌 해결할 수 있었으나 수술 비용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는데도 우리 부모님께서는 내가 죽을까봐 집을 팔면 수술비 정도는 될 거라면서 수술을 시키겠다고 하셨다. 남은 거라곤 몇 푼 되지도 않는 낡은 집이 전부인데 그걸 수술비로 날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그대로 누워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수술을 거부한 채 아픈 몸을 부여잡고 그대로 그 추운 새벽에 집까지 이악 물고 뛰기 시작했다. 몸 상태도 좋지 않아 그대로 쓰러지면 얼어 죽을 수도 있던 상황이었지만 그때는 이렇게 부모님께 민폐만 끼치느니 차라리 그대로 쓰러져서 얼어 죽어도 상관없겠다는 생각만 들었다. 나중에서야 집에 도착한 부모님은 나를 붙잡고 엉엉 우시면서 너 잘못되기라도 하면 우리는 사는 의미가 없다고 하셨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다. 난 이미 알고 있었다. 우리 부모님이 나 하나만 바라보며 사신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늘 몸도 불편하신 부모님께 의지하며 편하게 빈둥거리며 살았던 거다. 진짜 장애인은 우리 부모님이 아니라 10수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린 바로 나였다. 그 일이 있은 뒤 나는 새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대신 기육약을 처방받아 꾸준히 먹기 시작했고 사람 구실을 하기 위해 알바 자리를 찾아다녔다. 처음에 알바를 구할 때 31살이라고 하니까 나를 보는 눈빛이 별로 좋지는 않았다. 그래도 겨우 편의점 야간 알바 자리를 구해서 일하게 되었다. 사실 나이가 많은 것만으로도 일자리를 구할 때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감당해야 했는데 부모님은 외적인 장애가 있으시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무시와 차별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웠다.
그래서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에 맞서 싸우기라도 하듯 처음 해보는 일이지만 더욱 열심히 일했다. 편의점 야간 알바라는 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지만 나를 위해 온갖 무시와 차별을 견뎌오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리 쉽게 그만둘 수가 없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드디어 첫 월급을 받았고 자랑스럽게 부모님께 그 돈을 드리려고 했지만 부모님께서는 한사코 받지 못하겠다고 손사래를 치셨다. 부모님의 고집을 꺾지 못한 나는 결국 그 돈으로 스피치 학원을 다니게 되었고 많은 노력 끝에 드디어 남들 앞에서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같은 편의점에서 오래 일하면서 자신감도 많이 늘고 사람 대하는 법도 많이 배웠다. 취객 아저씨들도 대하고 막무가내로 우겨대는 손님들도 대해보면서 3년 만에 참 많은 발전을 이뤄냈다.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내 생각엔 드디어 평범한 수준의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내가 34살이 되고 이번에 첫 직장으로 마트 주차팀에 들어갔다. 말이 많이 필요 없을 뿐 아니라 수신호로 간단한 안내만 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알바 따로 계약직 따로 뽑았는데 나는 계약직으로 들어갔다. 월급은 세금 제하고 180만 원 정도를 받는다. 처음엔 일이 익숙하지 않아 실수도 하고 혼도 종종 났지만 이제는 익숙해져서 훨씬 수월해졌다. 일하는 직원분들이랑 알바 동생들도 많이 친해져서 이제는 일 나가는 것이 아주 즐겁다. 지금 석 달째 일하고 있는데 저번 달에 첫 월급 들어온 걸로 배달 음식이라는 것도 시켜 먹어보고 우리 집 싱크대랑 이것저것 고장난 곳을 고쳤다. 그리고 매일 같은 옷만 입고 다니다가 낡은 옷을 싹 다 정리하고 예쁜 새 옷으로 거의 30만 원 넘게 샀다. 또 이왕 돈 쓰는 거 머리도 깔끔하게 잘라봤다. 하도 낡은 옷에 노숙자 같은 머리를 하고 다니다가 새 옷에 깔끔하게 머리도 자르고 나니까 내가 보기에도 한결 나아 보였다. 직장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월급 180만 원 중에 부모님께 생활비 30만 원 드리고 50만 원으로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낸다. 그리고 가끔 옷, 화장품 등 나를 위해 사용하는 돈, 거기에 내 기흉이랑 천식에 들어가는 약값, 그거 제하고 남은 돈 약 100만 원은 모두 저축을 하기 시작했다. 친구도 없고 애인도 없어서 돈 나갈 일이 없으니 돈은 참 잘 모이는 것 같다. 지금 통장에 200만 원 정도 있는데 내 통장에 그 정도의 돈이 있다는 것이 처음이라 그런지 너무나 좋다. 아니,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이 더 좋다. 능력 없고 자신감이 없어서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를 보면서 용기를 내보았으면 좋겠다. 나 해냈으니 당신도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것이다.